여러분들은 사람의 신체 장기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위장, 폐, 간. 사람의 장기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위는 없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만약 심장이 없다면 다른 모든 게 있더라도 소용이 있을까요? 그만큼 인간에게는 없어서는 안 돼. 또한 고장나서도 안 되는 심장은 자동차에게도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엔진이죠. 그런데 이 엔진이 맨날 고장을 일으키고 특히나 혈액 역할을 하는 오일이 점점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어떨까요? 뿐만 아니라 이 엔진을 기반으로 파생된 거의 모든 엔진들에서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면요. 이미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현대차 그룹을 향후 10년간 이끌어갈 새로운 동력원 스마트 스트림 엔진입니다. 자, 스마트 스트림 엔진은 현대차가 더 다양해지는 운전자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다가오는 전동화 시대에 조금 더 보편적인 동력이 될 차, 뭐가 있을까요? 하이브리드 차죠. 하이브리드 차는 결국 내연기관을 기반으로 하기에 현대차가 친환경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엔진인데요. 스마트 스트림에서 스마트는 새롭게 진일 보안 기술, 스트림은 동력의 흐름을 뜻하며 이 둘의 조화를 통한 차세대 파워트레인인 건데요. 현대차가 스마트 스트림 엔진의 키포인트로 내세우는 점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최적의 공기량 제어. 두 번째, 효율적인 연소. 이 부분이 현대차 그룹이 이번 엔진에서 혁신적인 기술이라 내세우는 듀얼 연료 분사 시스템인데요. 이 부분 뒤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열 관리와 마찰 저감. 마지막 네 번째, 배출가스 저감과 연비 개선인데요. 여기서도 배출가스 저감 잘 기억해 두시고요. 앞서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현대차 그룹의 향후 10년간의 동력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에 맞게 현재 출시되는 현대차 그룹의 전반적인 차량들에는 이 엔진이 장착되고 있는데요. 스마트 스트림의 엔진의 종류로는 가솔린만 해도 6개, 디젤 엔진 3개, 하이브리드 엔진 1개, 2리터 LPI 모델 1개로 총 11개의 엔진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준준형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아반떼, K3, 베뉴 등에는 1.6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며 해당 차종들에는 대부분 무단 변속기와의 조합으로 효율성을 강조하는 세그먼트죠. 1.6 가솔린 터보 엔진은 아반떼 N9, 소나타 센슈어스, K5 가솔린 터보 등에 장착되어 효율성과 퍼포먼스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운전의 재미, 효율성을 모두 잡은 가성비 좋은 엔진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아직 그렇게 큰 말썽을 부리는 엔진 라인업이 아니죠. 이 정도 출력의 엔진에서마저 결함이 생기면 현대기아차는 진짜 회사 접어야 한다는 말이 있으니까요. 아무튼 엔진 오일 감소 이슈가 있는 2.5 가솔린 엔진은 그랜저와 K7 그리고 이번에 출시된 K8에도 장착되었는데요. 이것도 문제 있는 엔진을 그대로 갖다 써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소렌토, 산타페, 소나타 N라인과 대부분의 제네시스 차량들에 장착된 2.5 가솔린 터보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터보 엔진은 괜찮냐? 이것도 요즘 말이 많아요. 한참 2.5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이 문제가 터졌을 때 대부분의 2.5 터보 엔진이 장착된 차량들의 차주들은 우리 차 엔진은 터보라서 괜찮아, 자연흡기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과는 다르다며 서로를 위로했는데 이젠 2.5 터보 차량들마저도 문제가 터지고 있거든요. 이처럼 현재 현대차 그룹의 대부분의 차량에는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가장 말 많은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부터 살펴보면 이 엔진의 형식명은 G4KM, G4KN으로 불리는데 2019년에 처음으로 공개돼서 당시 올류 K7의 부분 변경 모델인 K7 프리미어에 최초로 탑재된 신형 엔진이었는데요.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던 듀얼 연료 분사 시스템, 이 시스템이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부터 적용되었는데요. 이 시스템은 주행 상황에 따라 듀얼 퓨전 인젝션을 적용해서 저회전에서는 간접 분사인 MPI 방식을 사용하고 고회전 영역에서는 직분사 GDI 방식을 적용해 상황에 맞춰 엔진의 성능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방식인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직분사 GDI와 간접 분사 MPI에는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직분사의 경우 고압의 연료를 실린더에 직접 쏴 정밀한 연료 분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출력과 함께 낮은 배기량으로도 높은 마력과 토크를 얻을 수 있어 연비도 좋아지게 되죠. 하지만 소음과 진동이 단점이고요. 간접 분사 MPI는 소음과 진동에 대해서는 GDI 방식보다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숙성 면에서는 뛰어나지만 출력이 아쉬운데요. 듀얼 연료 분사 시스템은 이 두 가지를 합쳐 일반 시내 주행에서 같은 저중속 영역에서는 MPI 인젝터를, 고속 영역에서는 GDI 인젝터를 사용해 운전 조건에 따른 최적의 분사 전략으로 연비와 성능 모두를 잡겠다는 현대차의 혁신적인 기술이죠. 물론 이론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말로는 다 쉬우니까요. 다들 한 번쯤은 상상해서 완벽했던 시나리오가 실전에서 무참히 깨져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이 현대차 그룹의 이 시스템이 꼭 그런 상황이에요. 신기술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나머지 인젝터 불량으로 인한 엔진 떨림, 소음, 시동 꺼짐 등의 현상 등이 발생했는데요. 결국 K7 프리미어는 출시 2달 만에 엔진 결함 논란에 휩싸이며 인젝터 불량 부분에 대한 리콜이 이루어졌죠. 해당 문제는 인젝터 끝단 연료 분사량을 조절하는 볼의 제조 불량이 문제가 돼 코팅이 일부가 벗겨져 연료가 과분사되는 것이 원인이었는데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죠. 이후 더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바로 엔진 오일 감소 이슈였죠. 출고 약 3,000km 정도밖에 주행하지 않은 신차의 엔진 오일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정도로 오일 감소 문제가 심각한 것이었는데요. 지금까지도 현대차는 정확한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와중에 이에 대한 대응에서도 문제를 일으켰죠.
감소 이슈에 대한 조치로 엔진 오일의 주입량을 늘리고 오일 레벨 게이지를 변형시켜 바꿔주는 등 일시적인 눈가림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 건데요.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대중들의 분노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원인이 되었죠. 이게 또 단순히 기만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차량에 엔진 오일을 과다 주입하고 봉인시키게 되면 과주입된 엔진 오일로 인해 블로바이 가스가 더 많이 생성하게 되고 엔진 오일이 연소되는 환경을 한층 더 심화시키게 되는 건데요. 결국 이 블로바이 가스가 엔진 내부를 녹슬게 함과 동시에 엔진 오일을 산화시키고 엔진 내구성에 최악의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또한 실린더 내부에 카본 슬러지가 더 많이 껴 연비는 물론 출력 저하는 덤인 거고요. 1+1. 결국 이 블로바이 가스가 많이 발생되면 환경에도 치명적인데 아까 현대차가 제시한 키포인트 중에 잘 기억하고 계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죠? 네 번째, 배출가스 저감이죠. 결국 이 엔진은 현대차가 내세우는 장점 4가지 중에 벌써 2가지에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건데요. 이 정도면 반쪽짜리 엔진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이거를 투투의 1과 2분의 1이 생각나요. 아무튼 이 와중에 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요. 작년 한 해 동안 그랜저가 몇 대나 팔렸을 것 같으세요? 무려 144,188대나 팔렸는데요. 그러면 이 중 2.5 엔진 모델은 몇 대일까요? 무려 절반 수준인 73,169대였는데요. 기아 K7도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2.5 가솔린 차량의 판매량은 22,334대였죠. 결국엔 그렇게 엔진에 문제가 있다고 난리를 쳐도 한 해 동안 약 10만 대에 가까운 2.5 엔진이 팔려나간 거죠. 그러니 알만한 네티즌들은 도대체 이런 차량을 왜 자꾸 사는지 모르겠다. 알고도 산 사람이 잘못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겠죠. 하지만 2.5 가솔린 엔진의 문제는 그저 에피타이저였을 뿐 문제는 이제 시작이었는데요. 2.5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엔진이 문제될 당시만 하더라도 2.5 터보 엔진은 괜찮다던 평이 줄을 잃었지만 최근엔 전륜 구동용 2.5 터보 엔진을 장착한 모델들에서도 누유 증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렌토에 장착된 2.2 디젤 엔진도 사이좋게 누유 문제가 발생했죠. 제네시스 차량에 장착된 후륜 구동용 2.5 가솔린 터보 엔진에서는 시동 꺼짐, 엔진 떨림 등의 문제가 나타났는데 최근 2.5 터보 엔진을 장착한 GV80에서 머플러에 탄매가 껴있는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는 현상들이 발견돼 엔진 오일 누유가 의심되는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3.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달린 G80 차량에서도 풀선에 맞춰 엔진 오일을 주입하고 2-3,000km 이후 엔진 오일을 확인해보면 로우선에 찍히거나 안 찍히는 경우도 있었다는 차주도 있었는데요. 이에 차주는 현대차 서비스 센터에 점검 요청을 하자 원래 엔진 오일은 주는 게 정상이니 경고등 들어올 때까지 탈화였다고 하네요. 이처럼 거의 전역력의 스마트 스트림 엔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중인 건데요. 일반 자연흡기 엔진뿐만 아니라 터보 차량들마저 문제가 터져 나오니 네티즌들은 현대차는 오일 교환 안 해도 되는 차량인가 보다. 교환한 오일이 없는 걸 보니 엔진 경고등 뜰 때까지 타라는 게 말이냐. 이제 뭐 멀쩡하지 않아 현대차 아닌가요? 진짜 결함 없는 차가 하나도 없네. 일관성 하나는 끝내준다라는 우픈 댓글들을 남겼죠. 그럼 생각해볼게. 현대차의 차량 결함 문제가 오늘날만의 문제였을까요? 아니죠. 지금으로부터 6년 전 2015년도는 현대차에게 있어 악몽과도 같은 해였는데요. 2013년부터 시작된 굵직한 현대차 결함들이 공영방송을 통해 집중적으로 보도되었는데 당시 보도된 문제로는 카니발 공명은, YF 소나타 급발진, 에어백 미작동 논란 등으로 그때도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었는데요. 하지만 이듬해 2016년 어느 순간 여론은 쥐죽은 듯이 잠잠해졌죠. 현대차가 여론을 잠재운 방법은 뭐였을 것 같아요? 바로 언론과 소송 등을 활용한 여론몰이였죠. 현대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보다 문제를 덮으려는 방법을 사용한 건데요. 당시 현대차를 비판한 박병일 명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근거로 소송을 걸었죠. 이처럼 먼저 소송으로 대중들의 시선을 집중시킨 다음에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섰는데요. 이 과정에서 현대차는 언론들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초청 행사를 열기도 했죠. 당시 이 과정을 담당한 부서는 커뮤니케이션실로 이 부서를 만든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지금의 현대차 그룹의 수장, 정의선 회장이었죠. 현대차의 여론몰이는 박병일 명장과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원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았지만 결함에 대한 여론을 잠재우며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거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사례 뭔가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자, 5년 후인 2020년으로 돌아와 보면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죠. 2020년 현대차 그룹은 세계 자동차 판매량 5위를 기록하며 글로벌을 대표하는 자동차 제조사 중 하나인데요. 결국 현대차 그룹이 해외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일 정도로 성장한 건 그들의 제품을 믿고 구매한 국내 소비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하지만 현대차 그룹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보이는 행동을 보면 고마움이라고는 정말 하나도 느껴볼 수가 없는데요. 오늘의 영상은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명언으로 마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현대차에게는 결함 문제, 품질 논란 등의 문제를 삼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단순히 악성 루머일 뿐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기며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은 나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네요.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습니다.